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저희 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4년 3회 액세스 기출문제를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은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교환 참고하시면서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경우 뭐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꼭 참고 정리, 주의사항 이런 것들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겨스케이팅 경기관리를 위해 자, 경기관리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경기관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갑니다. 자, 넘버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되도록 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자, 넘버에 인덱스로 넘어갑니다. 인덱스.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중복 가능과 불가능이 있습니다. 현재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그랬으니까 중복 불가능으로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카테고리 필드에는 이 다음과 같이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 앞에 세 글자는 영문이다. 뒤에 두 글자는 숫자다. 반드시 입력해라. 그러면 필수 항목으로만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LLL 자, 문자 필수 3개 그 다음에 00 두 글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세 글자는 영문 한글 전부 다 L로 들어갑니다. 자, 뒤에는 숫자로 입력받을 때 모두 필수 항목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이널 출전 여부 필드에는 두 가지 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 파이널 출전 여부 여기에 자, 두 가지 값만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 두 가지만 들어오는 거 yes, no. 자, 2014년 2회 문제에서도 저희가 이걸 한번 yes, no로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안 바꿔도 된다. 문제에서 그대로 데이터 형식만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두셔야 된다. yes나 true, false나 모두 같은 형태로 체크, 언체크 형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형식도 yes, no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바꿔줘야 되겠죠. 자, 네 번째 SSTR, P, CHIN 필드에 0에서 100까지의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하시오. 자, SS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SS 여기 있네요. SSTR 밑에 P, CHIN 각각 다 해 주셔야 돼요. 자, SS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부터 10까지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and 10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교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between 0 and 10 이렇게 유효성 검사 문제에서 between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쉽게 가려면 이렇게 가도 돼요. 문제에서 별도 지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여기서 보고 가겠습니다. INSTR도 처음 보는 함수 같죠? INSTR 예를 들어서 자, 한방 띄고 합격 한글 말고 우리 영어로 할까요? SEOUL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즉 INSTR 이렇게 SE 띄고 OUL 그러면 자, 여기다가 공백을 찾아라고 했습니다. 자, 공백을 찾아라. 컴마 여기다가 공백. 자,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S 띄고 EOUL 했다면 공백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처음부터 공백을 띄고 갔다면 공백은 첫 번째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문제에서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디에도 공백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공백이 0이다. 0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0인 경우에 공백이 없다라는 겁니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해도 되겠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1보다 작다죠.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맨 첫 번째 공백이 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1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INSTR 함수를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 각각 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SSTR, 컨트롤 C 복사해서 각각 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ch 붙여넣기, in도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다, 자, 0부터 10까지 사이에 데이터가 입력될수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 코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수 코드. 자, 선수 코드에는 공백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instr.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에서는 반드시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필드 기호에서는 자, 생략이 가능하지만 유효성 검사, 또 업데이트 쿼리, 조건부 소식 세 가지 경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자, 유효성 검사, 두 번째 업데이트 쿼리, 세 번째 조건부 소식, 이런 부분들에서는 반드시 기호를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자, 누구의 기호죠? 선수 코드입니다. 선수 코드. 선수 코드에 컴마 큰 따옴표, 큰 따옴표. 이때 반드시 또 공백을 줘야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공백을 못 찾습니다. 반드시 공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백이 없다. 0으로 해야 되겠죠. 또는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도 0인 경우가 되겠죠. 는 1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는 0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공백을. 선수 코드에다가 공백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선수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맨 아래다가. 자, 공백 띄고 ggggg 이렇게 두면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는 ff 띄고 fff 이렇게 줘볼까요? 역시 공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백 없이 fff로 주면은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 폼이나 포고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ESC를 두 번 눌러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마무리하고, 자, 관계 설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하고 경기관리, 선수관리만 나타나면 되겠죠. 심판관리도 있네요. 심판관리까지 모두 나타났습니다. 자, 경기관리의 선수코드, 경기관리의 선수코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관리의 선수코드. 자, 기본키를 대상으로 이렇게 옮기고, 자, 먼저 무결성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변경되면 함께 변경되도록 업데이트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삭제는 할 수 없도록, 그러면 삭제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관리하고, 경기관리 여기 있습니다. 경기관리의 심판코드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심판코드, 여기가 기본키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무결성 업데이트 똑같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때 좀 더 편하게 보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자, 닫기 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계 설정 끝나고, 자, 이번에는 파일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외부 데이터 대회 일정 파일은, 자, 여기서 대회 일정 파일을 복사해서, 자, C 밑에 DB 폴더에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여기 미리 붙여넣기 해놨네요. 여러분들도 미리 DB 폴더를 만들어서 붙여넣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폴더를 만들 필요도, 복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 데이터로 들어가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엑셀 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을 클릭을 하고 경로 아까 어디 있었죠? C 밑에 DB 폴더가 있었죠. C 밑에 DB 폴더에 들어가서 자, 대회 일정 파일을 가져오면 됩니다. 대회 일정 열기. 자, 그리고 가져오기, 추가, 연결 세 가지 형태. 우리는 그런데 뭐라고요?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와라, 가져오기로.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문제 보면은 첫 번째는 필드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여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만 있습니다. 혹시 이름 있는 워크시트라는, 이름 있는 범위 표시라는 경우들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잘 보시고, 현재는 뭐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눌러주시고, 첫
행은 이런 필드 이름임, 필드 이름 체크를 해주라는 겁니다. 안 하면 이것도 값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위에 그레이 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기고, 자,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다음 넘기고, 자, 그리고 액세스에서 제공하는 기본키 여기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키를 항상 선택을 해줬는데 지금은 액세스에서 제공되는 기본키를 추가로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공하는 기본키를 추가하고 그랬으니까. 자, 이게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아이디가 안 생기는데 이 경우는 아이디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서 마지막 대회 일정이 아니라 대회 일정으로 넣습니다. 자, 그럼 여기 테이블에 경기 선수 심판만 있는데 대회 일정 테이블이 하나가 생기겠죠. 자, 마침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저장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대로 닫기를 눌러주시면 대회 일정 테이블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까지 1번 문제 모두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관리 폼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폼머리글, 여기가 폼머리글입니다. 로고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삽입하시오. 로고, 여기 갔죠? 자, 결과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그림이 들어갔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리고 모드에 가서 보면 이름이 현재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표시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 이름은 isu.jpg. 역시 그림도 C 밑에 DB 폴더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직접 여기에 있는 isu 그림을 C 밑에 DB에다가 복사해 놓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점점점으로 들어가서 로고 파일을, isu 로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크기 조절은 문제에서 전체 확대 축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크기 조절 모드 있습니다. 전체 확대, 한 방향이 아니라 전체 확대 축소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 연결 필드를 경기 아이디로, 여기는 지시해줬네요. 앞에 우리가 2014년 2회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지시하지 않아서 조금 우리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다행히 지시를 해서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자,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할 때는 하이 폼 속성이 아니라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여기 눌러서 없다고, 연결 필드가 없다고,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가고 기본 필드와 하이 필드 연결이 있습니다. 자, 기본 필드 연결 점점점 눌러서 국가가 아니라 뭐라고? 자, 국가가 아니라 경기 아이디입니다. 자, 경기 아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경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잠시 교환을 한번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DB 폴더에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있습니다. 시험장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 가정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 안에 이미지를 복사해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 경기 아이디 여기가 아니라 여기 테두리입니다. 여기 테두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 아이디를 잡았습니다. 자, 주의할 점. 자, 하이폼 연결 시 하이폼 속성이 아니라, 자, 여기 속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두리에서 작업을 하고 하이폼 연결 필드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은 뭐로 지시했어요? 경기 아이디로 지시를 해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 지시가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라? 기본 폼 속성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문제는 레코드 원본이 관리 종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관계를 열어도 어디에도 경기 아이디가 연결된 부분은 없어요. 경기 아이디 없죠? 여기도 경기 아이디가 없고, 자, 여기에 뭐 경기 아이디가 있긴 하는데, 뭐 여기 다른 데는 경기 아이디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문제에서는 경기 아이디라고 지시를 해줬습니다. 자, 해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성을 이용해서 경기 아이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폼 연결을 마무리하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지시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확인도 안 되는 경우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지시를 하든가 여기서 찾을 수 있게끔 레코드 원본에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레코드 원본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본 보기 폼, 하이 폼이죠. 하이 폼. 기본 폼이면 여기서 가는데 하이 폼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 보기 속성을 뭐로 하라고 되어 있죠? 하이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줘라. 자, 기본 폼은 단일 폼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이 폼은 단일 폼도 되고 연속 폼도 됩니다. 문제에서 연속 폼 형태로 주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하이 폼에 또 탭 정지 우리 기타에가 있었죠. 탭 정지 없어요. 왜 없어요? 아까 있었는데.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하이폼. 아까 우리가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할 때 테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두리. 자, 이 하이폼의 탭 정지 역시 테두리에서 합니다. 테두리에서. 그래서 탭 정지 않도록, 탭 정지가 안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니오로 줍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교환을 보고 가겠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도 하이폼을 연결할 때는 하이폼 속성이 아니라 하이폼 테두리를 이용한다. 하이폼 필드 연결과 또 여기처럼 하이폼 필드 연결과 하이폼 탭 정지, 하이폼 탭 정지는 반드시 하이폼 테두리, 여기나 테두리를 이용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막 찾아가지고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이폼 탭 정지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xt 인원스 컨트롤에 자, 하이폼 바닥글 여기 같아요. 폼 바닥글 여기에 자, 여기에다가 전체 인원수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모드로. 자, 컨트롤 원본에다가 다음 그림과 같이 작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체 인원 콜론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지시도 없어요. 컨트롤에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트롤에는 그러면 속성을 간다 안 간다? 형식은 간다 안 간다? 형식은 안 간다라는 거죠. 형식은 안 가고 컨트롤 원본에만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자, 교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컨트롤 원본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작업을 해도 됩니다. 엔드 연산자로. 또는 포맷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콜론을 함께 써도 되지만 포맷이 있는 경우는 콜론을 미리 쓰면 이 따옴표까지 우리가 다 캐치해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만 쓰고 전체 인원수 콜론 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0명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따옴표가 됐습니다. 그때 콜론을 이 안에 넣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맷 함수나 형식에서 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콜론은 나중에 작성하라. 또 지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0명입니다. 0명. 7명이죠. 0명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한 자리이니까 포맷을 써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포맷을 안 쓰고 이렇게 와도 된다는 겁니다. 단 소수점이라 있거나 천 단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천 단위를 샵, 샵 0 또는 소수점이 있으면 0.00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서식이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포맷을 쓰고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인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또 문제에서 포맷 함수를 주어졌다면 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밑에 형식을 별도로 지시한 경우 컨트롤 원본과 형식을 지시하는 경우 자, 컨트롤 원본에는 카운트만 쓰고 여기에는 밑에다가 전체 인원 0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역시 콜론은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따옴표 여기서 따옴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으로. 따라서 쓰지 않고 그냥 한 다음에 콜론만 나중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태로도 가능한데 이 형태로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자, 먼저 포맷 함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트부터 해볼까요? 카운트 별 이렇게 나오면 개수만 나오겠죠. 그래서 포맷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포맷 가로 열고 쉼표 큰 따옴표 가로 닫고 이 안에다가 써주라는 겁니다. 뭐라고? 자, 여기 전체 인원 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 7명. 자, 전체
안 띄었습니다. 인원 띄고 영명 콜론은 나중에 하라고 그랬습니다. 콜론은 나중에. 이 상태로 이렇게 놓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영자 뒤에는 저기 통화기호가 생기면서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전체 서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콜론을 넣고 띄어쓰기도 하나 주셔야 되겠죠. 앞뒤로, 콜론 앞뒤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콜론을 넣으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콜론은 나중에 넣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넣고 또 이렇게 전체 인원 7명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에 대한 5가지 항목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관리 폼, 다시 경기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회 컨트롤. 조회가 어딘가요? 여긴가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CMB 카테고리네요. 맞네요. CMB 카테고리. 자, CMB 카테고리. 여긴가요? 자, 여기에다가, 콤보 상자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텍스트 상자죠. 폼 보기를 열어도 텍스트 상자입니다. 그냥 쓸 수 있는 텍스트 상자인데, 얘를 뭘로 바꿔라? 콤보 상자로 바꾸고, 경기관리 테이블에서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을 행원번호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변경의 콤보 상자. 이랬더니 콤보 상자로 변경이 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속성. 자, 우리가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은 해봤지만 이렇게 콤보로 변경하는 것도 처음 나오는 문제 같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첫 번째 보이는 문제 같습니다. 자, 데이터로 가서 테이블 쿼리 지시가 있습니다. 경기관리 테이블 지시가 있으니까 테이블 쿼리로 갑니다. 자, 그리고 행원번 들어가서 점점점 무슨 테이블? 경기관리 테이블에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 두 가지를 행원번호로 나타내시오. 닫기 하겠습니다. 자, 닫고, 예. 자, 그리고, 우리 안 닫았는데, 자, 다시 속성, 형식에 가서 이걸 아까 닫아버리니까 이것까지 닫혀져 버리네요. 다시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관리 테이블의 경기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 그 중에 뭐가, 자, 카테고리가 저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바운드열은 1입니다. 바운드열은 1. 자, 그러면 테이블이 2개가 있죠. 우리가 가져온 필드가 2개예요. 그러면 열 개수 2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 이름도 표시하고 열 너비도 설정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 개수 쭉 눌러도 열 개수는 없네요. 이 콤보 상자에서는 없나요? 설마 없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운드열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형식으로 갑니다. 형식. 자, 열 개수는 2개로 해라. 자, 열 너비는 각각 2:2. 자, 2 세미콜론이죠. 콜론이 아니라 2 세미콜론 2. 자, 그 다음에 열 이름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 이름. 열 이름도 처음 보는데 이건 뭐예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폼을. 자, 이렇게 열었을 때 맨 위에 값부터 나와요. 자, 그런데 얘는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카테고리, 경기 종목 이런 필드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필드 이름이 나오면 혹시라도 문제에서 자, 열 이름을 표시하고 라고 지시가 있죠. 그런데 혹시라도 지시가 안 되어 있고 결과에는 열 이름이 보인다. 그럼 보이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과물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항목들은 결과에 맞춰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열 이름을 예로 해주면 위에 열 이름이 표시됩니다. 자, 목록 위에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은 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어디 있어요? 이건 또 데이터에 있나 봐요. 데이터에. 자,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지시사항 꼭 하나씩 확인하고, 자, 우리가 보통 테이블 속성에서는 한 번에 다 있었는데 얘는 데이터와 형식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지시사항 하나하나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자, 계속해서 경기관리 폼 머리글에
커맨드 단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명령 단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령 단추를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 캡션은 출입구, 그림이 표시되도록 1번 그림. 자, 1번 그림에 여기 보면 이런 거를 여기다가 만들으라는 것 같아요. 그림을 참고해서. 자, 그렇다면 먼저 문제의 지시사항을 보면서 커맨드 버튼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에 커맨드 버튼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살짝 이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마법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폼 작업입니다. 우리는 폼이 닫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폼 작업에 폼 닫기. 다음. 자, 그리고 이런 글자가 나오라는 게 아니죠.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림. 그래서 그림 중에 자, 정지가 있고 정지 이거 아니죠. 출입구 모양이에요. 출입구 모양. 그래서 문제에서도 출입구 모양이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자, 출입구 그림이 표시되도록. 자, 그리고 다음 눌러서 이름은 CMD 닫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닫기.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나옵니다. 혹시라도 CMD 닫기 이름을 잘못 썼다. 그러면 속성에 들어가서 모드에 가면 CMD 닫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위치 어느 정도 맞죠? 자, 얘를 누르면 폼이 닫아지는 거, 폼이 닫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자, 폼이 닫혀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한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보고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환 정리 한번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하는 형태, 그 다음에 데이터 탭과 형식 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커맨드 버튼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자, 여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보고서 작업을 하고 보고서를 확인할 때는 자, 더블클릭, 일반적으로 더블클릭하면 보고서 보기로 됩니다. 보고서 보기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 보고서의 결과는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주시라는 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참가 선수 명단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보고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카테고리 머리글의 txt 종목 컨트롤에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을 같이 연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연결 형태는 가로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가로가. 자, 그러면 카테고리 머리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속성에 들어와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뭐 들어오는 건가요? 자, 여기다가 먼저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테고리. 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었죠. 괄호. 자, 그 다음에 경기 종목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와 경기 종목 사이에 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괄호를 우리는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괄호는 문자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이 부분은 필드 기호이고, 자, 여기서 엔드 연산자 괄호를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또 엔드 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엔드 연산자 큰 따옴표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괄호가 문자열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로 처리를 해서 엔드 연산자로 앞뒤로 연결을 해줍니다. 맨 뒤에는 연결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엔드 연산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카테고리에는 자, 현재 카테고리별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정렬, 오름차순도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일한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 뭘로? 총점 기준으로 내림차순.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 추가가 아니라 정렬 추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렬 추가를 통해서 총점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점 기준. 자, 총점이 여기 있네요. 총점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까지 정렬을 했고, 자, 세 번째, 카테고리별. 자, 카테고리 바닥글은 카테고리별로 다른 페이지에 출력되도록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로 보고서 보기 하면 안 되옵니다. 반드시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와 자 내가 만든 내용과 정렬이 일치하는지 FC11 가로 열고 종목 이거 종목 안 나오네요. 이게 틀렸어.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름 보면 유나김 나오죠. 그 다음에 같은 내용 중에서 뭐 코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여기만 틀린 것 같아요. 여기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FSC11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1, 2번이죠. 1, 2번 여기는 1, 1번 여기는 1, 1번 카테고리가 틀려요. 카테고리가 틀리면 자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1페이지가 FSC11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거는 왜 안 나와요? 카테고리 바닥글에 카테고리 별로 다른 페이지가 나오게끔 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FC1, 2번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카테고리별로 넘기는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 보기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하면 디자인 보기로 넘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속성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종목이라는 글자가 또 나와야 돼요. 종목이라는 글자가. 자 그래서 가로 열고 종목 띄고 콜론 띄고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기 종목은 생기는 건데 얘는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직접 사용자가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다른 페이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바닥글이죠. 바닥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카테고리 바닥글입니다. 자 창을 좀 크게 열어놓고 카테고리 바닥글이냐 머리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현재는 문제에서 카테고리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페이지 바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를 바꿔야 되겠죠. 카테고리 바닥글에서 작업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페이지 바꿈이 있습니다. 구역 후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쭉 나오고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 이 다음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머리글을 했다면 구역 후가 아니라 구역 전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은 앞에서 자르고 바닥글은 뒤에서 자르고 그래서 머리글은 구역 전 바닥글은 구역 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문제에서 바닥글이니까 구역 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닫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랑 같이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결과가 조금 늦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FSC11 나오죠. 종목 LSS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도 넘겨졌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죠.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FSC1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바닥글은 구역 후로 그룹 머리글은 구역 전으로 설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자 카테고리 바닥글에 평균을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고 txt 평균 나와 있죠. 자 총점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평균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XS에서는 에버리지를 안 쓰고 AVG를 씁니다. 뭐의 평균? 총점의 평균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바닥글에 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 여기 같아요. txt 페이지에 자 페이지 번호 여기에는 3, 1 사이에 띄어쓰기도 되어 있습니다. 띄어쓰기. 자 그리고 현재 페이지가 앞에 나와 있죠. 자 페이지 띄고 슬래시 페이지스 자 이때 이 가로 내가 직접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큰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데 앞뒤로 띄어쓰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이니까 앞뒤로 다시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평균과 3-1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평균 나와 있고 밑에 자 3-1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에 평균이 맞는지 203.09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이 맞게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저장을 한번 하고 닫기를 눌러서 보고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관리 폼에 경기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겠습니다.
조회 버튼이 여기 있네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로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벤트는 코드입니다. 자, 탭을 한번 넣어주고 미점 필터 탭 안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단지 보기 좋게끔 자, 미점 필터 온 true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내야 되겠죠. CMB 카테고리에서 선택한 카테고리의 자료만 그랬습니다. 자,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열은 자, 카테고리만이라는 겁니다. 카테고리 문자예요? 숫자예요? 딱 봐도 문자죠. 이런 것들은 오른쪽도 안 돼 있고 또 영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딱 보면 영어 문자입니다. 문자. 자,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선택한 CMB 카테고리를 찾아서 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이벤트 작성으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CMB 카테고리. 자, 그리고 이 카테고리가 문자입니다. 문자니까 양쪽에 큰 따옴표를 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문자열로 끊어진 겁니다. 얘를 독립시키려고 따로따로 보려고. 그래서 엔드 연산자 또 여기도 엔드 연산자 그리고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저장 한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FSC13 그리고 클릭을 하면 카테고리 이렇게 오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죠.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자, 디버그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여기는 맞게 해놓고 여기는 카테고리. 제가 입력하는 거 보고 아이고 또 오타 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13번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메인의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메인의 것들이.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혹 여기에 언바운드 되어 있죠. 언바운드. 여기에 바운드를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바운드를 시키면 조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벤트 프로시저로만 작성하라고 그랬지 뭐를 컨트롤 원본에 바운드 시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필터는 바운드가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보고서 문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자,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매크로 작성이네요. 매크로 작성. 그런데 매크로의 이름이 없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자, 매크로 작성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픈 리포트를 하면 되겠죠. 보고서를 열으라고 했으니까 오픈 리포트. 자, 오픈 리포트. 자, 오픈 리포트가 스타트 바로 됐네요. 자, 오픈 리포트. 자, 그리고 클릭을 해서 보고서 이름은 자, 보고서 이름은 참가 선수 명단.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 자, 조건. 카테고리가 CMB 카테고리. 혹시라도 오타가 나면 여기서는 오타가 난다면 메인과 서브의 관계라고 했었어요.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는 자, 폼스 느낌표. 자, 그 다음에 경기관리죠. 경기관리 느낌표. 자, 그리고 나서 CMB 카테고리입니다. 만약에 얘가 안 먹힌다면 자, 카테고리 맞습니다. 자, 14년 2회 때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여기서 만약에 안 먹힌다면 하이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이폼에 연결된 고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보기를 열면 오류가 나면 매개 변수가 오류가 나면 또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제 또 관계를 찾아 오 나오네요.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자, 따라서 메인과 하위가 자, 기본 폼과 하위 폼의 연결 대상이 똑같았어요. 아까 우리가 경기 아이디 똑같았죠. 똑같으니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달랐다면 또 우리가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예. 자, 다음 쿼리 구현으로 가겠습니다. 쿼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갑니다.
무슨 테이블을 이용해서? 선수관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거 국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선수 이름, 그 다음에 코치, 그 다음에 프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국가를 입력해야 돼요, 우리는. 자, 국가에 가서 국가를 입력할 수 있게끔 매개 변수를 넣어보겠습니다. 국가를 입력하세요 라고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RUS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RUS. 그랬더니 러시아 3개가 나오죠. 결과 똑같이 나오죠. 자, AEA 결과 순서가 약간 틀린가요? 자, 순서가 틀려버리네요. 그런데 자, 그럼 문제에서 혹시 우리가 지시사항을 빼먹은 게 있나? 여기 있네요. 지시사항이 또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자,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나이가 없어요. 근데 왜 나이가 없어? 그럼 없으면 넣어야 되죠. 자,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그러면 결과를 한번 봐볼까요? 자, RUS. 그런데 나이까지 나와요. 우리 나이 필요 없잖아요. 나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이는 빼라. 그럽니다. 자, 나이가 같으면 뭐를 기준으로? 프리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쓰면 아니 되어 옵니다. 왜? 자, 얘가 앞에 있습니다. 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얘가 1차 정렬이고 얘가 2차 정렬인데 얘가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정렬을 해버려요. 먼저 정렬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나이를 먼저 정렬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그래서 이 프리를 뒤에 한 번 더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프리를 한 번 더 넣어주고 화면에 표시할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했으니까 표시할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내림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프리를 먼저 정렬하고 나이를 나중에 정렬해라 그러면 여기서 정렬을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결과에서. 그런데 지금은 나이를 먼저 정렬하고 프리를 나중에 정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보다 뒤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표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체크를 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AA 맞죠? 순서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먼저 하고 교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넘겨서 자, 쿼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장으로 가고 선수 조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수 조회 오타 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 없고 자, 여기 매크로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주의하셔야 되겠죠. 매크로의 이름이 없는 경우는 바로 작성기로 들어가도 되고 매크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만들기의 매크로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자, 우리가 항상 작은 따옴표 문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CMB 카테고리가 숫자인 경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숫자인 경우에는 자, 원래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하나 들어가고 엔드 연산자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자가 아닌 숫자인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도 필요 없는 거죠. 이 작은 따옴표도. 그러면 이 묶은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빠지니까 엔드 연산자도 뒤에 연결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또 날짜인 경우에는 이 작은 따옴표 대신에 이 샵이 들어갑니다. 샵이. 자, 그러면 날짜, 월만 있다고 해서 또는 연만 있다고 해서 일만 있다고 해서 각각 샵을 넣는 건 아닙니다. 연, 월, 일 따로따로 있다면 이렇게 숫자 형태로 넣어야 돼요. 자, 날짜는 반드시 연, 월, 일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만 샵을 쓴다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자, 1차 정렬, 나이를 1차 정렬입니다. 프리가 2차 정렬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나이가 같으면 프리입니다. 프리를 먼저 정렬해버리면 프리 순으로 정렬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얘를 먼저 내림차 순으로. 그러면 얘 어차피 똑같네요.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가 먼저, 프리가 먼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정렬은 반드시 여기에 보여주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번 마무리하고 4-2번 업데이트 쿼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변경하는 거는 업데이트 쿼리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업데이트 쿼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테이블은 선수관리 테이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관리 테이블. 자, 그리고 생년월일 필드가 있습니다. 생년월일 필드. 여기 있죠? 생년월일 필드와 오늘 날짜 함수는 뭐예요? 데이트 함수.
데이트 함수. 그래서 여기에 데이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날짜와 생년월일 날짜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85년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이에요. 그러면 두 날짜의 차이를 빼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date d if 함수란 두 날짜의 차이를 계산해라 그런 말입니다. 두 날짜의 차이를. 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985년 5월 15일인 날짜가 있고 오늘 2017년 1월 1일인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월일은 빼죠. 월일은 빼고 뭐만 가지고 연도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교환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date d if 함수가 있습니다. date d if 함수. 자, 생년월일 작은 날짜가 먼저 옵니다. 생년월일이 1985고 데이트는 2017년이죠. 그래서 작은 날짜가 먼저 오고 큰 날짜가 나중에 옵니다. 또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필드 기호를 써야 됩니다. 자, 업데이트 쿼리 앞에서도 설명했었지만 업데이트 쿼리는 반드시 써야 된다. 유효성 검사에서도 반드시 써야 된다. 조건부 서식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세 개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걸로. 물론 매개 변수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근데 매개 변수는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앞에 연도 있습니다. 연도. 우리가 연과 연도를 연월일 다 필요 없고 연도만 가지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 y 4개를 써줍니다.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반드시 4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 한번 보시면 업데이트 쿼리는 반드시 필드 기호 써야 되고 업데이트는 한 번만 실행하도록 2번 실행하면 또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쿼리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가. 그런데 나이 필드만 가지고 왔죠. 나이 필드. 전부 다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요. 업데이트 쿼리는 결과가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드만 사용하여 쿼리를 작성해야 되고 모든 필드를 내가 모르니까 다 집어넣어도 나중에 필요한 필드만 남고 모두 다 제거됩니다. 모르면 다 넣으세요. 모르면. 자, 그리고 업데이트는 는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해도 제거된다라고 나왔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할 거 업데이트 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래서 실수할 걸 대비해서 선수 테이블, 선수 관리 테이블을 미리 하나 복사해 둡니다. 복사해 두고 해보고 나서 결과가 이상하면 업데이트 된 거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됐다면 복사해 둔 테이블은 반드시 삭제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참고사항 보겠습니다. 연도를 보려면 YYY, 분기를 보려면 Q, 월만 보려면 월과 월 사이만 보고 싶으면 M을 하나만 줍니다. 자, 날짜와 사이를 보려면 D를 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선수 관리죠. 선수 관리.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나를 복사해 줍니다. 복사. 혹시 얘가 업데이트가 잘못되면 얘를 지우고 얘를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로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얘가 정상되면 얘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넣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넌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date d if 가로 열고 형태는 자, 연과 연 사이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YYY 4개만 주겠습니다. YYYY. 자, 그 다음에 조금 늘리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생년월일. 자,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는 거죠? 데이트. 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오늘 날짜를 처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날짜가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뭐하고? 오늘 날짜하고 생년월일의 연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쿼리로 우리는 업데이트 쿼리로. 그리고 어떻게? 계산, 업데이트 항목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업데이트 계산할, 나이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실행이 잘못되더라도 4번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선수관리 한번 해볼까요? 선수관리 나이. 자, 24 이렇게 되어 있네요. 24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닫고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개의 행. 자, 취소했어요. 자, 선수관리 15명인가요? 15명의 나이를 모두 다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24 첫 번째만 보고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선수관리 테이블을 다시 보겠습니다. 3년이 지난 건가 봐요. 3년이. 그래서 나이가 3살이 업데이트 됐습니다.
만든 거죠. 자, 2017년 마이너스 1990년 빼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맞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저장을 합니다. 뭘로? 자, 쿼리 이름은 선수 나이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수 나이 조정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지워줘야 돼요. 혹시 안 지우고 그냥 가면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반드시 자, 창 닫고 우선 창 닫고 저장을 지우겠습니다. 예, 딜리트 누른 겁니다. 자, 딜리트를 눌러서 예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 번만 실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경기관리 폼 다시 열겠습니다. 경기관리 폼의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하위 폼이 어디 있냐. 자, 얘가 심판관리가 하위 폼입니다. 자, 이 하위 폼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위 폼 레이블 이건가 봐요. 이게 레이블이에요. 하위 폼 레이블을 클릭을 하면 자, 얘는 하위 폼이고 하위 폼 레이블입니다. 얘가. 자, 클릭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작성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벤트 작성 뭘로? 코드 작성기로. 이벤트 프로시저니까 코드 작성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면 들어왔죠. 자, 얘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 박스가 나와야 되네요. 그런데 예 아니오가 있습니다. 예 아니오. 그러면 자, 우리가 if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가로 열어야 돼요. 왜?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되니까. 확인만 있으면 가로 안 열어요. 자, 여기다가 따옴표하고 다른 심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물음표. 자, 좀 늘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 뭐가 돼야 돼요? VB yes no. VB yes no. 자, 그리고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심판 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따옴표 가로 열고 자, 가로 닫고 여기다가 심판 정보.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와 또 아예 이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꼭 구별해 주십시오. 지금과 같이 나오면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정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은 심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심판 정보를 넣어주시고 VB yes 띄고 then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누르면 심판관리 폼을 열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죠. do cmd open 폼을 열어라. 무슨 폼? 자, 여기에서 심판관리 폼을 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관리 폼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do cmd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f의 끝을 작성해야 되겠죠. and if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니까 이대로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홈보기를 통해서 자, 뭐를 하라는 거죠? 여기가 자, 레이블이었었죠. 자, 이 심판관리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죠. 심판 정보 나오고 다른 심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혹시 오타가 있는지, 자, 오타가 있는지 메시지 박스 다른 심판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심판관리 폼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었죠. 자, 닫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액세스 기출풀이도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환 정리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A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고 A가 yes이냐라고 물어도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A라는 변수는 임으로, 사용자가 임으로 만들었으니까 K 또는 한글로 임시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편할 대로 A 대신에 임시를 써도 되고 뭐 K를 써도 되고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yes, no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3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또 2015년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